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번 긴축에서 집 사는 타이밍을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이제서야 언론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침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사가 어떻게 나왔다? 새해부터 금리 인상, 1월 14일 금통위 주택시장 3차 후폭풍 될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에서까지 인상 시그널이 보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투한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부동산에 있던 자금들이 다시 은행, 예금이나 채권 시장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급 부족으로 올해 집값 상승한다는 의견은 이미 쏙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기준금리의 급격한 변화는요, 부동산 가치를 재평가받게 합니다. 자, 도공레스 아파트 33억이나 가는 거 누가 저런 아파트에 사나 싶어도 예금금리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예금금리가 0.8%면 연 이자가 2,244만 원입니다. 이런 쥐꼬리만한 이자 받을 바에는 그냥 자산 투자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예금금리가 2.3%가 되면 연 이자가 6,451만 원, 월 500만 원이 넘게 되고요. 기준금리가 2.25%까지 올라가게 되면 연 이자가 1억 가까이 됩니다. 자, 월 800만 원의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저 집에 살 사람은 없겠죠. 누구나 주택을 처분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요, 예금금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예금금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바로 공급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은 아직까지 물가 상승률 대비 예금금리가 크게 낮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늘어나진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다를 거예요. 올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하 전 한국은행 총재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대경제연구소까지 적정 기준금리가 2.0%로 이야기를 해요.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그 정도는 올려야 된다 보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 물가를 감안하면 아무리 못해도 3차례, 4차례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1.75%에서 2%죠. 기재부나 한국은행 모두 다 현재 고물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진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물가가 진정됐을 때 기준금리가 한 1.5에서 1.75% 보고 있는데 저는 1.75%까지 갈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하반기에 물가가 진정이 안 돼요. 그러면은 2.0%까지 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에 달려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대한민국의 금리에 영향을 주는 시기는 2023년 말이라고 보고 있죠. 이때까지는 솔직히 예측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당장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주택을 매수하는 타이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올해 집을 무리하게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이자도 버거운데 여기서 더 오르면 당연히 못 사죠. 자, 아까 예금금리는 공급과 연관이 있다 말씀드렸고 대출금리는 수요와 연관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대출금리가 이미 기준금리 1.5%를 선반영해서 급등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가 뚝 떨어졌고 금융위기 수준까지 거래량이 폭락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위험한 상황을 앞두고 있어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적극적으로 청약을 권해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세보다 한 30-40% 저렴하면요, 더 생각하지 말고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사전청에서 워낙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전망과 상관없이 이건 꼭 잡으셔서요, 좋은 내 집 마련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진짜로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현재 시세 절반까지도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예를 들어 내년에도 물가가 안 잡히고 내후년에도 물가가 안 잡히고 3년 뒤에도 물가가 안 잡히면 뭐 기준금리 3.5% 이렇게까지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아무리 못해도 2.75%까지 올라가게 되면 절반 정도 떨어지는 거 우습거든요. 자, 그런데 집은요, 자산이기 전에 가족들의 거주 수단이잖아요. 그냥 현재 시점에서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그냥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라는 겁니다. 과거 부동산 시장 패턴을 보면요, 이 정도 급락은 오래가지 못했거든요. 야, 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게 오래가지 못하냐? 저희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약을 못 넣는 경우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될까요? 바로 가격 조정이 강하게 온 금매를 잡으면 됩니다. 모든 호가가 다 동시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금매 중심으로 급락하는 게 바로 하락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급매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상 매수 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매수하려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야, 투자 목적으로 온 사람은 이번에 기회 잡으면 안 되냐? 투자 목적으로 주택 사는 사람은요,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 그건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 시세는요, 급매 간의 경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어떤 매도자가 난 5천 낮췄어. 아니야, 내가 더 급해. 난 1억을 낮췄다. 이런 식으로 경쟁이 붙으면서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현재 이런 급매물이 동네 전체에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아예 없던 것이 최근에 생긴 거예요. 거래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매물이 가격 하락 거래됐다고 해도 그게 시세 전체에 영향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급매물 수가 아직까지는 적기 때문입니다. 진짜 실감나게 집값 떨어지려면요, 한 아파트 단지에 최소 3개 이상 경쟁이 붙어야 진짜 시세 하락이 체감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급매는 언제 많아지고 시기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급매를 만드는 세 가지 요인, 지난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려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2년 전 시세보다 낮은 전세 가격. 두 번째, 세제 개편에 따른 세금 회피 매물, 양도세나 보유세 등 최근에 대선 후보 중 대부분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금 지지율 1위 후보일 경우에는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을 꺼내드렸거든요. 이것도 급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세 번째는요, 유동성 환경에 따른 급매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보시면 돼요. 주가가 계속 폭락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기대이익률이 증시가 더 높아지게 되죠. 부동산에 있던 자금이 증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럼 이거 빨리 처분하고 나서 주식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급매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번과 3번은 현재 시점에서는 전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시세보다 낮은 전세 가격은 현재 시점에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 먼저 2년 전 시세보다 전세 가격이 낮으려면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예금금리가 올라가야 돼요. 자, 이 예금금리는 매매 시장 공급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 공급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1.5% 이상 되는 시점에서 전세 매물이 증가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1.5% 이상 되는 시점인데 2년 전에는 금리가 과하게 낮았을 경우에 당연히 금리 변화에 따른 전세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시기가 올해 11월이에요. 자, 작년에 기준금리가 0.5%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11월 달부터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0.5% 초저금리 시대에 만들어진 전세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누가 이 시기에 전세 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금이 많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낮으려면 추가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입주 물량이 증가해요. 자, 입주 물량 증가는요, 물리적인 전세 매물 자체의 증가 요인인데, 이게 예금금리나 대출금리가 낮잖아요. 그러면은 물리적인 물량 증가가 금방 소화가 돼버려요.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 물리적인 전세 매물이 소화가 굉장히 더디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 2월에 개포 프레이저스 자이 3,300세대 입주하고요, 흑성 리버파크 자이 1,700세대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유동성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인데, 입주 물량까지 증가하네? 급격한 전세가 급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장 비쌀 때 내놨던 전세 시세가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기에 만기되는 전세 집주인들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죠? 전세보증금에다가 영끈한 신용대출, 그리고 본인 여유자금, 주로 전세금을 올인해서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고 본인은 월세를 거주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행처럼 번졌다 말씀드렸죠. 부부가 각각 신용을 활용해서 3억, 4억 신용대출을 활용해서 갭 투자에 나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이 2년 전 시세에서 3억에서 4억 정도 하락했다 볼게요. 그러면은 이 소유주는요, 자금을 더 끌어올 데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급매가 발생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만약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잡는다면, 실수요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2022년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1차 기회가 있고요. 또 하나,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굵직굵직한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서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 전세 가격을 급락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시기에 매매 가격이 어디까지 하락할지 예상하기 어려워요. 그것도 금매 간의 가격 경쟁으로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몇 퍼센트 떨어진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나온 정보를 토대로 보면 향후 강력한 조정 가능성이 눈에 보인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시세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은 떨어질 이유가 적은 거예요. 진짜 떨어지는 시기는 이런 시기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위기는 기회로 봐야 될까요? 저희 쇼킹 부동산 모토가 거꾸로 투자하는 부동산 방송인 건 아시죠? 바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하락과 상승 흐름의 연속이더라. 그래서 길게 보면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이 오히려 기회였다는 거죠. 자, 저희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보시면요.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과 붕괴 이후에 제일 중요한 다시 반등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부동산 투자자가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 원칙 등도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 쇼킹 부동산 아파트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